안녕하십니까. 저도 비교적 자주 이렇게 연단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오늘이 제일 제 생애 경험에 제일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코트라에서 중국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정환호 조사 담당관이고요. 앞으로 남은 이제 오전 시간 30분 동안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이제 아까 그 무역협회 김인호 회장님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시고 또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결국은 한중 FTA에서도 결국은 핵심은 중소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한테 한중 FTA가 어떻게 기회가 될 건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 또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중소기업이 어떻게 한중 FTA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한 30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한중 FTA와 중소기업인데 일단 이 중국으로 수출을 할 때 우리 중소기업이 지금 처지가 어떤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이 주로 많이 수출입을 하는 업종에서 지금 이제 한중 FTA에 따라서 기회가 어떻게 바뀔는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1380도 물론이고요. 저희 코트라에서도 중국 그 4개 지역에 그 현지 활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앞으로 저희 코트라 그리고 무역협회 관계기관에서 어떻게 그 중소기업 활용을 지원해 드릴런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FTA에서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여기 오신 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대기업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알아서 합니다. 돈도 있고 그 다음에 전담 부서가 있고 몇 년 동안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업무를 계속 하면서 이미 그거를 해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가 이제 와서 발효되긴 했지만 이미 한중 FTA가 아니더라도 기존 다른 한미 FTA라든지 한EU FTA를 우리가 많이 해왔고 또 이미 많이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사실은 FTA 활용 그리고 한중 FTA 활용이 그렇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시스템도 있고요.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서 공부도 하셔야 되고 활용하는 것도 몸에 익히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중소기업이 대중 수출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빨간 선이 바로 이제 중소기업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입니다. 08년부터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08년만 해도 20%가 됐는데 재작년이죠. 14년으로 보니까 14.2%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실은 중국이 이제 우리의 수출에서 26%를 차지하는 최대의 시장인데 중소기업의 그 수출 비중은 계속해서 안타깝게도 내려가고 있다. 이런 거를 먼저 좀 약간 좀 우려스러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보여드리면서도 여기 표현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빨간 숫자입니다. 요 빨간 선은 이렇게 한 6% 정도 내려갔는데 바로 위에 있는 게 바로 이거 중견기업입니다. 보통 저희 그 관세청에서 수출입 통계를 낼 때 중견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하는데 중견기업을 보면은 18%였다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20%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비슷한 규모에 있었던 중소기업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좀 심각하게 이걸 고민을 해봤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굉장히 희망 섞인 메시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굉장히 빨리 우리 수출에서 빨리 중요해지고 있는 수출 시장인데 다른 말로 해보면 다른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한 20% 되는 그 중소기업의 수출이 대중 수출로 자리를 잡으면서 대수 수출을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제 아주 수치로 보면은 대중 수출에서 이 비중은 줄어들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중소기업이 중국 수출에 나서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그 변화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시 우리 중소기업이 최대 시장, 이제 최고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으로 좀 더 좁혀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으로 보내는 시장이 뭘까, 무슨 물건을 주로 보내는가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니까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대체로 빨리 늘어나고 있는 데가 역시 우리 중소기업이 그 소비재하고 부품입니다. 전자부품이 될 텐데 소비재, 부품, 그리고 설비 이런 분야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게 빨리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품 이걸 좀 더 좁혀서 그러면 어떤 품목을 갖다가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역시 빨간 선이 이제 부분품이라는 겁니다. 큰 물건의 일부로 되는 거죠. 전자부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게 이제 빨리 커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중소기업에 수출해서 그 비중이 많지는 않지만 소비재죠. 요 선이 7.6%에서 최근에는 10.4%까지 소비재가 우리 그 중소기업의 소비재 수출이 굉장히 선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일단 중간 점검을 해보면 역시 이제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이런 거는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중국이 이제 많이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장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을 계속하면서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데 거기다가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해외에서 만든 좀 세련되고 제품질 좋은 소비재에 대한 저기가 많습니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최영민 지부장께서 말씀하신 쿠쿠, 휴롬 이런 게 다 이런 거를 뜻할 거고요.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이 이제 한 2년, 3년 전부터 지금 이제 산업 구조 조정, 발전 방식을 전환하고 있죠. 이러면서 내수 기반, 그 다음에 내수 중에서도 소비재 기반 성장으로 지금 굉장히 빨리 바꿔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뭐가 많이 중요하냐면 신성장 분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니치 시장이라고 그러죠. 틈새 시장, 그 다음에 벤처 이런 분야의 그 시장 기회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특성상 바로 이런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이 우리 중소기업한테는 굉장히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이제 길어지고 있어서 특히 이제 한중 FTA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FTA 활용에서 중소기업의 활용이 저희 관계 기관에서도 그렇고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더 물론이고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과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경험을 보면 한미 FTA 같은 경우에 보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간의 그 활용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한 EU FTA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2012년에 뭐 조사한 거이긴 하지만 보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 가지 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요거를 이제 기존에 우리가 체결했던 FTA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아세안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그 신흥도상국이죠. 신흥개발국이죠. 신흥국가들하고 체결한 FTA를 활용하는 그 활용도가 다른 선진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말씀드리면 중국은 사실은 여러 번 이미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비건대 장벽이라든지 그런 뭐 통관상의 제약, 애로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그 신흥국가로 수출하는 데에서 직면하게 되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국가에 속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중국으로 수출할 때 우리 중소기업이 주로 이제 심하게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애로를 많이 겪게 되는 그런 류의 애로사항에 중국으로 수출할 때 많이
고생을 하실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소기업한테는 중소기업이 잘 준비를 하고 활용하는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한중 FTA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 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업종에서 대충 그림이 지금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이 그럼 중국으로 수출할 때 그 영향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뽑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업종별 수출 중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이 30%를 넘어가는 이상인 품목을 중소기업 수출 품목이라고 저희 코트라에서 좀 작업을 하면서 일단 그렇게 정해본 결과 요 빨간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업종이 바로 중소기업이 많이 수출을 하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8개 정도가 되는데 요 8개 이 업종이죠. 요 카테고리에서 지금 한중 FTA에 이제 특히 이제 관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효과가 어떨런지를 좀 정리해드리고 활용 틈새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림을 바꿔서 보면 바로 이런 분야입니다. 전체 중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을 쭉 보면 한 16개 전체가 되는데 거기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이 30%가 넘는 걸 보다 보니까 이런 품목들입니다. 내구 소비재, 역시 소비재가 많습니다. 소비재, 반내구 소비재,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이 좀 덜 된 산업용 원자재라든지 비내구 소비재, 그 다음에 가공식품, 이런 게 바로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수출하고 있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이런 그 8개 중에서 다는 아니고 가장 중요한 소비재랑 가공식품 이런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수출하고 있는 업종이니까 요 업종의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활용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최용민 부장님께서도 표현이 달랐죠.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에 그려놓은 거랑 표현만 다를 뿐이지 바로 그런 겁니다. 우선 관세 철폐가 어떻게 됐는지를 잘 조사를 하셔서 그거를 활용 방안을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에서도 한중 FTA에서 많은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소개를 못 드리지만 이런 굉장히 많은 그 작업이 돼 있고 또 아까 장관님께서도 강조하셨는데 바로 지금 후속 협상을 또 계속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이제 변화된 여건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이게 중요할 거고요. 한중 관계의 특성상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작업해 오거나 중국에 있는 현지 공장에서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이제 국제 분업입니다. 한중 간에는 중간재 수출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게 국제 분업 관계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 국제 분업 관계 다른 말로 하면은 또 이제 GVC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밸류 체인이죠. 글로벌 밸류 체인 속에 있는데 그럼 한국하고 중국을 한중 FTA 이후에 아까 그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호주에서 이제 유제품을 들여다가 중국 안에서 가공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게 넓은 의미에서 이런 그 분업 관계, 한중 관계의 분업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건지 이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3가지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기회가 돼 있으면 또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좀 연구를 해보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요 구체적인 내용이고 지금부터 업종별로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인쇄가 흑백으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하실 텐데 나중에 이렇게 꼼꼼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구 소비재 그러면은 이제 한번 처음에 살 때는 좀 돈이 들어가지만 장기간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그 제품을 내구 소비재라고 하죠. 보통 이제 소비재 그럴 때 내구 소비재, 반내구 소비재, 그 비내구 소비재 이렇게 나누는데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소비재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걸 좀 그룹핑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보통 얘기들 나눠서 하고 있고요. 내구 소비재 그러면 이제 승용차가 바로 대표적인 내구 소비재입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생활가전 이런 게 바로 내구 소비재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놓고 보시면 될 텐데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대체로 소비재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이 중소기업이 너무 물건을 잘 만들다 보니까 협상하면서도 끝까지 그 개방을 안 한 품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품목을 제외하고는 내구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대체로 소비재가 중국이 이번에 한중 FTA를 하면서 대체로 10년 철폐가 굉장히 많습니다. 10년 철폐가 많다는 거는 한중 FTA에서는 굉장히 빨리 한 겁니다. 아까 그래서 회장님도 그러시고 계속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소비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구 소비재 바로 뒤에 그 비내구 소비재 다 10년 철폐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의 이제 관세 구조의 특성상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기존의 현행 관세율이 굉장히 대체로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세도 높았는데 10년 철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재가 우리가 기대해 볼 게 많다는 거고요. 대표적인 품목을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뭐, 아까 이게 업체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은, 그 휴롬 얘기를 하셨길래, 바로 이게 그런 겁니다. 녹즙기를 보면은 10% 관세인데 20년 철폐하기로 되어 있고요. 바로 저 시간에 그 최 지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원산지 규정 방식이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지만, 요건 어차피 여러분들 따로 좀 익히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품목을 보면 녹즙기라는 게 10%인데 20년 철폐 있고요. 조금 다르지만 믹서하고 추출기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보면 10% 관세인데 10년 철폐하기로 됐고, 내비게이션 이것도 중국에서 인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제품이 좋아서 2% 관세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또 즉시 철폐도 있고요. 가스레인지 같은 것도 있고요. 전기 밥통이 있죠. 15% 관세인데 10년 철폐된. 이런 게 이제 내구 소비재입니다. 중견기업도 많이 있지만 중소기업이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이제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치과용 기기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중소기업이 많죠. 이런데 여기 이런 그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그림을 보실 때 관세 면에서 이제 관세 철폐 효과를 잘 하고 품목도 발굴하고 지금까지는 왜 중간재로 보내던 거를 이제 완제품으로 보내고 이런 그 품목을 전환하는 거죠. 관세율이 낮아지는 거를 잘 겨냥을 해서 이런 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요거는 우리 1380 저희 코트라 이런 데 연락을 해서 물어보시면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좀 더 또 고난도고 이런 거는 비관세 장벽을 이제 약속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제 우리 중소기업 업체들이 지금 한국에서도 만들고 중국에서도 만들고 한국에서 1차 가공한 다음에 중국에 가서 완제품 만들기도 하고 중국에서 작업해온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복잡하게 이게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국제 분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산지 관리 및 그 역외 가공이죠. 그 북한 내 생산 요거까지 포함해서 요런 거를 활용해서 생산 거점을 어떻게 조정을 할 건지 요런 거를 갖다가 이 전략을 복합적으로 잘 짜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하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특히 전자 분야에서는 베트남이나 이런 동남아로도 많이 가죠. 여기도 FTA가 다 우리나라랑 되어 있습니다. 한중만 볼 게 아니고 중국에 이미 그런 업체들이 꽤 있으세요. 의류 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중국에 본사를 두고 동남아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도의 단순히 FTA 활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고난도의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 거점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공급 라인을 설정하고 또 연구 개발은 어디서 할 건지 이런 거를 조정하는 전략이 될 텐데 이게 바로 궁극적으로는 한중 FTA의 궁극적인 활용 전략이 될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다른 의미로 하면 우리 중소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걸 잘 눈여겨서 보시고요. 바로 이제 모든 이제 품목, 업종을 말씀드릴 때 그 인쇄된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바로 그 뒷면에는 이렇게 주요 품목 30개씩, 내구 소비재의 30개 품목씩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제공해 놨을 테니까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꼼꼼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백이긴 하지만 바로 이 노란 두 계열이 이제 중국이 기존 관세율 협상 결과 요거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 이렇게 해놨고 그랬으니까 주요 이제 그 내구 소비재에서 분위기가 어떤지, 수출이 상황은 어떤지 이런 걸 한번 꼼꼼히 보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업종뿐만이 아니라 주변 업종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내구 소비재도 중요하죠. 반내구 소비재도 뭐 큰 뜻이 있는 건 아니고, 의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통 품목 분류에서는 외투, 패션 이런 거는 보통 반내구 소비재라고 그러고요. 내복 이런 거는 비내구 소비재, 바로 즉시 쓰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대충 반내구 소비재라는 게 그런 분위기다라는 걸 염두에 놓고 보시면 관세 철폐 굉장히 좋습니다. 다 10년입니다. 10년이 굉장히 많고 OEM 생산 국제 분업도 굉장히 많고 이런 기본적인 특성이 있고요. 몇 개 이렇게 뽑아보면 앞에 그 가전 이런 거하고는 또 약간 분위기가 틀리죠. 바닥 깔개라는 게 많이 안 갈 것 같은데 우리 제품이 생각보다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10% 관세인데 20년도 있고요. 플라스틱 제품이죠. 뭐 이렇게 액세서리를 포함해서 10%인데 또 10년 철폐 굉장히 좋죠. 트렁크, 이거 여행용품이죠. 트렁크 케이스 10%, 20% 뭐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제 고급 제품 많이 갑니다. 10년에서 20년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피도 인기 좋습니다. 18%인데 10년 철폐 이런 거 잘 눈여겨서 보시고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의류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외투를 다 반내구 소비재라고 말씀드렸죠. 의류가 대체로 굉장히 중국이 고관세입니다. 16%에서 25% 다양하게 있는데 평균 10년입니다. 이게 의류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계산이 복잡해지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내에서 저 장안평에 몇 개 이렇게 소규모 공장들 빼놓고는 사실 국내에서는 의류 패션이 국내에서 제작되는 게 거의 없죠. 중국에 가서 다 작업해 오거나 OEM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물론 관세가 없어졌지만 중국이 이런 고관세가 빨리 없어지게 되면 지금 중국 소비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이제 한국산 고급 의류, 패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평균 20% 가까운 이런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이제 기술이나 그 브랜드가 필요한 제품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중국 소비자들이 분명히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를 부분적으로 한국 내 생산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이걸 갖다가 국내 생산으로 돌리거나 혹은 중국에 있는 공장과 보통 한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중국에 있는 공장과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이 생산하는 걸 갖다가 이 비중을 좀 조절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산 제품으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모포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요. 화장용 이런 그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보다 고관세가 굉장히 많은데 10년 철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리 밀폐 용기에 일부러 넣습니다. 글라스락이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락앤락도 많이 잘 했지만 글라스락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선전해주고 있는 업체인데 한국산 유리 제품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죠. 잘해주고 있죠. 이런 데가 10년 철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잘 눈여겨 보시고요. 품목을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점점 이렇게 반내구 소비재 보면 10년, 15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소비재 분야가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비내구 소비재는 즉시 이렇게 쓰는 물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균제, 접착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 많이 됩니다. 저 청도 세관이나 이런 창고에 가보면 뭐 하다못해 쥐 잡는 농약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접착제도 있고요. 면도용품이라든지 이런 그 생활용 목욕용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고 공통된 특징이 10년 철폐가 굉장히 아닌 것도 있지만 10년 철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관세율은 많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뭐 다른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 분야에서 또 활용할 게 많이 있고요. 특히 비내구 소비재에서는 관세 철폐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내구 소비재 그러면 바로 이런 품목에서 인상받으시는 것처럼 중국으로 들어가서 소비재용으로 바로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품질 인증, 판매 허가, 위생 허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바로 비관세 장벽인데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특히 또 뭐 적합성 평가는 물론이고 라벨링이라든지 한국에서 왜 아까 그 최희 지부장님이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웬장 찐코 그러니까 한국에서 포장해가지고 중국으로 가져갈 때 라벨링 샘플 라벨링 마킹 이런 게 굉장히 중국이 규제가 많고 한국 기업들이 그래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FTA에서 서로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이거 하자 이런 약속을 해놨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여건이 많이 낮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고요. 원산지 관리는 비교적 뭐 좀 덜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계속 제가 이게 시간 관계상 자꾸 빼뜨리고 있는데 310개 품목을 중국에서 북한에서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왜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됐죠.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모든 품목은 아니지만 의류라든지 소비재 이런 분야에서는 이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나갔지만 그래도 식품 얘기를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공식품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소세지, 초콜릿, 조제 커피 이런 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원산지가 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농촌에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원산지 규정만 잘 활용하면 외국에서 가공용 커피나 초콜릿, 코코아죠? 코코아를 들여다가 한국 내에서 원산지 규정만 충족을 시키게 되면 메이드 인 코리아 렛테리를 달고 중국으로 수출을 하는데 보세요. 이 예를 들 겁니다. 초콜릿이 10%고 조제 커피 믹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2%, 포도주스 20%막 이런 품목들이 있는데 이런 게 뭐 장기간이긴 하지만 빨리 철폐하기로 됐습니다. 우리 가공식품 회사들에서 잘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 이미 아마 관련 커피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전략을 짜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럴 겁니다. 이런 게 있고요. 김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이 아니네요. 2014년 7월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약속하기를 김치 통관 문제, 검역 문제를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다음에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아직 언론 보도에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 11월부터 그동안에 이제 수출이 안 되고 있었던 김치 수출 문제가 해결이 돼서 우리 김치가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바로 세균, 위상균, 세균 검역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작년 11월부터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치 보면은 25% 관세인데 20년 철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보시면 김치 수요는 분명히 중국에서 많이 있을 겁니다. 관련 업종 사장님들께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고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잘 눈여겨보시고요. 삼계탕 하나 더, 조미김은 물론이고요. 조미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삼계탕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작년 15년 11월에 리커창 총리가 와서 약속을 하고 갔죠. 아마 올봄 내로 삼계탕 문제도 그동안에 검역 때문에 수출이 안 됐었는데 수출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삼계탕 회사들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15% 관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 철폐의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공식품 분야에서 우리가 농산품 이래가지고 별로 중국에서 힘들 거야 이런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 속에 이렇게 품목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해볼 수 있는 특히 가공식품 분야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직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차마 신선식품도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는 아직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 부분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미가공식품, 우리가 신선식품도 이렇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건 생략을 하고요. 혹시 나중에 또 필요하신 거 있으면 더 언제든지 저희 1380이 바로 여기 차이나 데스크고요. 저희 코트라
앞으로도 아무 조직으로나 중국에 있는 그 코트라 아무 무역관으로라도 일단 질문을 해주시면 어떤 식으로든 다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마지막 부분은 그래도 이런 자료를 준비를 하긴 했지만 국내에서는 바로 오늘 무역협회에 조직되어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다 여기 직원들이 다였고 저기 차이나 데스크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고요. 항상 연락 주시고요. 또 저희 코트라 안에도 이제 해외 활용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여기가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데라도 연락을 주시면 또 국내에서는 저희 코트라 중국사업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떤 식으로든 직접 해드리든지 아니면 1380으로 전화를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든 어떤 식으로든 도와드릴 테니까 일단 전화를 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드리기보다는 일단 1380으로 전화하시고 아니면 코트라 어떤 주직이라도 일단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서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지났는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라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중 FTA에서는 가장 큰 과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중요한데 중소기업의 특성상 그리고 중소기업이 겪는 에러의 특성상 아마 굉장히 막연할 때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설명드리기보다는 일단 차이나 데스크 138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코트라 아무 조직이라도 연락을 주시면 어떤 식으로든 연결을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